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인사말은 우리 이제 이사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경기 시민사회 연대회 공동 대표이신 송성령 대표님 인사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역 사회에서 오랜 존경받고 있는 우리 같이 시민사회 활동이나 내용들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이영호 목사님 우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소통협치를 같이 이제 저희랑 시민사회랑 같이 호흡을 하시고 있는데 또 이번 1월 1일자로 이제 인사를 오셨나요? 1월 1일자 맞나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와 여러 가지 민관 협치나 내용들 같이 열심히 해주시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소통협치관의 유은 과장님 인사.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뵐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이 연구소에 이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사장님 인사말 참 간단하게.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화기애애하게 형식이지 않고. 그러면 이 시간 5시 전에는 뭐 끝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 발표자들 먼저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 이 제외 이 발언권은 우리 홍영도 심사연구소 이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사진 찍는 것 같은데 우리도 먼저 찍을까요?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찍을까요? 먼저 찍고 하시죠. 그러면 참여자들 돌아왔어요? 중간에 가수도 된다는 걸 승인하는 거나. 여기 앉아 계시고 명찰 있어서 안 오지. 앉으세요. 아무도 나머지 뒤에 와서 씻으면 돼요. 얘도 올려주세요. 나오세요. 사실은 제일 나중에 찍으려고 했었어요. 정치라도 안 와? 빨리 나오세요. 사진 찍는 사람이 앞장 때 해주면 되고. 사진 찍는 사람이 여기보다 더 많아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손아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홍영덕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기자로 생활을 할 때 이런 거를 취재만 와봤지 사실은 이런 연구의 보고회 또는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과분하게 이런 자리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자리가 상당히 각별한 두 개의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1년 전에 시민들이 좀 모여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주제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그 기금도 마련해서 이러한 시민을 위한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1년 전에 시작됐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1년 만에 소중한 그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상당히 참 이렇게 가슴 벅찬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1,000만 원이 좀 넘는 그 후원금을 그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모았습니다. 그 한 분 두 분의 그 정성이 참 이렇게 감격스럽고 경기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아주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그 전 한신학원 이사장이시고 우리 지역사회 재야 운동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신 이영호 목사님도 오셨지만은 그 우리 송성영 대표님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원로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민연구소와 경기 시민사회 단체 연대 회의가 이제 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단체의 이 포럼, 경기 포럼을 시민사회 포럼을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허브 포럼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또 올해 첫 시작하는 시민 포럼에 가지고 있는 각별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포럼이 끝나고 나서 더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소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두 분의 연구자와 그리고 두 분의 지정 토론을 해 주실 두 분의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연구를 맡아주신 분은 민원연의 민진영 공동대표입니다. 지난 2001년이죠. 네, 2001년에 경기 민원연을 그 창립한 이 실질적 주체이고 24년 동안 경기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언론 개혁 운동의 외길을 이렇게 걸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셨기 때문에 다시 뭐 박수로 환영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진영 대표의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박옥분 의원님이십니다. 삼선의 의원님이시고 지난해 연말에 그 경기도 전국적으로 해서 양성평등 정책 대상 받으셨죠? 아주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 늘 그 우리 사회의 약자 특히 여성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낮은 곳에서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분투하셨던 그런 그 의원님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정 토론, 두 번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분은 남기업 토지 제가 늘 헷갈립니다만 토지자유연구소장이십니다. 우리 남 의원님, 박 의원님이나 우리 남 소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 기자 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 남 소장님은 이 한국에선 드물게 헨리 조지의 책 사상을 가지고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는 드물게 그 기본소득형 그 국토 보유세를 일관되게 이제 정책적으로 주장을 해오신 분인데 그보다도 더 좀 특이했던 거는 그 세월호 참사가 올해 10주년입니다. 10년 되는 해인데 10년 동안의 주말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성균관대역 앞에서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리본 배포, 무료 배포를 10년째 지금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원에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계신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사시면은 뭐 아파트 대표자들의 비리 뭐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하신 아파트의 대표자 회의 회장을 맡으시면서 그런 아파트 비리를 아주 발본색원하는 아파트 민주주의 그 생활 실천 운동을 벌이셨던 또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지정 토론을 또 나서실 의원님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임창희 의원님이십니다. 지금 40대이시고 그리고 역시 도시 그 계획 관련해서 박사과정을 마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광주가 지역구이시고요. 그 지역의 환경과 교육 이거에 늘 따뜻한 가슴 또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발로 뛰셨던 그런 의원님으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저기 이 보고회 좌장을 맡았는데요. 좌장의 역할은 제 시간 안에 이 보고회를 끝내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각 그 보고자에게 한 분당 25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PPT를 중심으로 해서 25분 내에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정 토론으로 참석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각각 10분씩의 지정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1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은 1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이 있고요. 곧 이어서 2주제의 발표와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여기에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던 이 지역의 원로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참여하신 청중들로부터 우리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 또는 지정 토론을 해주신 분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로어에서의 그런 자유 토론 시간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5분 전에 미리 제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PPT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 이외에는 나머지는 여기 옆에 플로어에 가서 좀 대기해 주시고 바로 그 민진영 대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경기민원련 공동대표 민지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께서 언론계에 계셨으니까 바로 잡습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제가 2001년부터 활동한 게 아니고 경기민원련은 2001년 12월 1일 날 만들어졌는데 저는 2003년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거 바로 잡습니다. 경기민원련은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빨리 끝내야 되실 것 같아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23분 내에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민원련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화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들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친일 언론 더 나아가서 족발 언론에 대한 문제점들,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 감시, 견제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한편 지역으로 와서는 지역 언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지역 언론에 대한 건강한 언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민원련이 함께해서 그게 2004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필요성에서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방송사는요 허가제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하는데 주로 허가가 정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 요즘 MBC, KBS를 보면 YTN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반면에 신문은 신고제입니다. 내가 이런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몇 개의 신문이 있나라고 하는 건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광고 시장은 축소되어지는데
폐간되어지는 신문이 있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포털 사이트가 얼마나 영향력이 커졌냐면 서울 일간지 빼놓고 전국 일간지를 다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OTT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신문과 방송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인터넷 신문이었습니다. 광고주의 눈치를 보기 싫어하는 기자들이 따로 나와서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더니 언제 여러분 뭐 어느 정부에서는 인터넷 신문도 규제하려고 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유튜브라든지 팟빵으로 하려고 하니까 가짜 뉴스로 이것들도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에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한 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목표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잠깐만요. 이게 첫 번째 마을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경기도에 몇 곳의 마을 미디어가 있는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러면 조례를 위한 연구를 좀 해보자. 다른 지역은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안했던 건 초안이었습니다. 초안. 그런데 갑자기 조례까지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힘들어졌죠. 저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좌장을 많이 받지 발표를 한 10년 만에 하는 거라 이게 20분에 마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개가 이번에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계기가 뭐냐? 바로 중회의실 옆 장소에서 23년 5월 3일 날 수원 지역 단체들이 모여서 마을 미디어 활성화 방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좌장을 보게 되면서 야, 이거 마을 미디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더군다나 수원 지역에서 24개나? 근데 저는 메탄마을 신문하고 몇 개 이외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이 수원의 마을 미디어 지도였어요. 구별로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도를 딱 보고 야, 저거다. 저거를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곳곳을 좀 알아보자라고 하던 중에 연구소 울림에서 공모가 나서 이거 우리 한번 공모해 봅시다. 되든 안 되든 근데 돼서 이 어려운 역경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원 지역 활동을 보니까 수원 미디어 센터에 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미디어 센터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미디어 센터를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미디어 센터가 몇 개가 있나라고 하는 걸 쭉 본 거고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면 홈페이지까지 다 있는데 거기 다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립 연도별로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정이 지금 또 4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명칭이 다 달라요. 어디는 영상 미디어 센터, 어디는 미디어 센터, 어디는 무슨 시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자료집에 보시면 구쪽 밑에 하단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미디어 센터 말고 그럼 어디를 통해야 할 거냐? 경기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고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건 전국의 마을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구 용역하고 정책 발표하고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지원센터 이 3군데까지도 다 연락을 해서 야,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의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자료집 11쪽에 있는 겁니다. 11쪽. 이게 2022년도에 전국 마을 미디어 연대에서 확인한 자료가 8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경기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사업을 공모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되어 있는 단체를 총 취합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141개였습니다.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지역별로. 이거를 현황을 보니까 자, 여기 보면 고향 19개 쭉 해서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수원, 부천이에요. 그런데 수원에 계신 분들도 우리 수원 32개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된 거지 막 하는데 22년도랑 하면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의정부가 0개였는데 20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안성이 0개였는데 8개로 늘어났다라고 자료에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가만히 보면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의정부에 없었는데 20년도라고 했는데 사실 이 20개 중에 23년도에 창립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1년, 22년도에 만들어졌고 안성도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22년도에 확인할 때는 이들이 프로젝트를 신청하지도 않아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를 볼 때는 지금 8개 지역에 141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파악 못한 단체가 더욱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보면 22년도에는 있는데 23년도에 없어졌던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미디어 센터가 있는 지역이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 형태를 보면 사진, 오디오, 영상, 호남, 라디오, 인색, 이 영상은 주로 뭘 하냐면 미디어 센터에서 촬영 기법, 편집 기법 배워서 그거를 찍어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OBS에 작품을 하면 1분당 얼마 그래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꿈꾸는 유라고 하는 것으로 영상팀은 시작할 수 있고요. 오디오와 라디오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주파수가 있냐 없냐 차이인데 거의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컨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해서 마을 미디어 센터에서 녹화를 해서 팟빵으로 해서 OBS 라디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만든 작품이 라디오에 송출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자료집에 보면 워낙 용량이 커서 여기 안 들어가서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자료집 35쪽에 보면 경기 지역 마을 미디어 141개가 8개 지역으로 나눠서 돼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기 어려운데 좀 확대를 해보면 거기 아까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혼합이냐 라디오냐가 다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5쪽 아닌가요? 저한테 줄 때 35쪽이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마을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끝냈고요. 자, 두 번째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그럼 일단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FGR을 좀 해보자. 그래서 1차에는 공동체 라디오, 지금 경기도에 5개가 있습니다만 한 화성에서 참여를 못해서 4개의 공동체 마을 라디오의 대표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기관, 콘텐츠진흥원, 수원문화재단, 전국 마을미디어 연대, 그리고 3차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FGI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1차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딴 사진으로 골랐을 텐데, 자, 1차를 해보니까 공동체 라디오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과거에는 공동체 라디오를 만들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게끔 2억의 지원금을 줬는데 이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다 시민 모금으로 했고 수원 공동체 라디오도 지금 204명의 출자금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 일하는 분들은 다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부에서 주파수를 주면서 만들었는데 정작 지원은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야기를 할 때 주파수가 있는 라디오와 그냥 신문과 이런 영역이 좀 구분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우리 서지원 대표가 뒤에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자, 두 번째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미디어 센터가 없는 지역의 현황 파악은 본인들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했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보면 이 부서 가봐라 저 부서 가봐라 핑퐁 게임이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어디 부서랑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렵고, 콘텐츠진흥원이랑 미디어 센터가 지원을 하지만 전체 예산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추후에 미디어 센터 지원 조례가 있을 때 중복되어지는 역할이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공모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문을 만들고 있다가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유료 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지원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했던 것 중에 모범 사례는 뭐였냐면 성남에 있는 분들이 마을 공동체 분들이 화성에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방송 내용을 교류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 건가를 고민한 다음에 현행 조례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서 해봤더니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면 17개,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 하면 30건이 나오는데 이 마을 미디어에 이 17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작년에 할 때 28개였고 지난주에 했을 때 30개였는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 한 개가 없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뭐지?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 26쪽에서 30쪽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조례를 다 보면서 저희가 무엇을 고민했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연도 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거기 보면 마을 미디어의 정의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많이인 경우 아시죠? 조례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답이라고 두 종류의 유형으로 거의 다 똑같아요. 마을 미디어라 뭐 마을이란 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 했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인천 연수구에서 조례가 폐지가 됐고요. 그런데 23년도 기존에 없던 대구에서 세 구에서 2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산이 삭감되어지거나 민간 위탁을 줬던 데서 중단이 되면 문을 닫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서울이 22년도에 민간 위탁을 폐지하니까 23년도에 결국 센터는 폐관을 했습니다. 23년도에 강릉 영상 미디어 센터가 폐관을 했고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도 23년 12월 31일 날 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더라도 예산 삭감이라든지 위탁 중단이 되면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향후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인수위 백서에 이렇게 마을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미디어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의회 구성상 여야가 처음에 동수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대구, 부산 보수 진보를 넘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행복 추구권을 하는 조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시민들의 권익 그리고 시민들의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참여자로서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료 대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정부와 소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공론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많은 조례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대부분 컨트롤 C, 컨트롤 V였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무엇보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는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단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도의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초단체 그리고 지원단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 다음에 발표해 주실 박옥돈 의원께서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정책 대축제에 적어도 이걸 2-3번 정도를 해서 꼭 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직도 중요한 건 파악하지 못한 141개 이외의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되지만 그 단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행정에서 담당 주무부서가 반드시 결정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러고 이게 홍보실로 가야 되는 건지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감사에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 중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전국의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인데 여러분들 32쪽, 33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는 여러분들 36쪽에서 3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활동하는 우리 정창욱 사무처장께서도 같이 깊이 고민해서 경기도용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도지사의 책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빡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초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거고 이 조례를 가지고 추후에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와 이런 분들의 논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을 24년도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면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했나 본데요. 자, 제가 빨리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자,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대표께서 3시 30분 9분까지 시간을 쓰실 수 있는데 5분 빨리 끝내주셨습니다. 예, 상당히 오늘 저기 발표 내용도 아주 힘이 쓰시고 진행에 이렇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옥근 의원님의 지정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로 나오셔서. 네. 네. 저기 연구소에서 아마 이제 그렇게 좀 편하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저기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앉아.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토론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민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찔리는 마음과 동시에 정말 의미 있게 이렇게 전국 최초로 하는 것에 상당히 언론에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조례 제정과 관련한 건데 일단 초안을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조례 제정할 때 그냥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저는 이제 축제 때 제가 삼선이라 늘 초선 의원한테 그 실링이 있어서 토론회 실링이 있어서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입법정책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뭐 단체의 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 주무부서 전담부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투명성과 관련한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고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뭐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저는 그 지역 밀착형 뿔뿔이 미디어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과거에 우리가 그 경기 방송인가요? 만들 때도 함께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인천 방송도 그렇고 어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고 중앙이 아니라 뿔뿔이 그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또 사실은 또 자치분권 시대에 또 그거가 갖는 의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미디어의 필요성은 이제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 사회 정보 사실은 뭐 다양하게 유튜버라든가 아까 어쨌든 지역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밀리는 이유들이 뭐 유튜버라든지 뭐 토탈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도 상당히 많고요. 저도 이제 그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또 소외된 계층들이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참 필요할 것 같고, 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다양한 매체들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풀뿌리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지역사회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지원 조례의 필요성, 저는 이제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 조례, 그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일단은 지역의 커뮤니티를 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이 또 작동되면 더 좋겠다라는 측면도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지역 예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진도 함께 이 조례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조직들이고 공동체가 있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민주적 경험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경험들을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경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더 견고한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를 좀 보다 강화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역기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물론 지속 가능한 건 좋은데 뭐 지금은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자칫 관보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좀 있고요. 지원 조례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특정 정치 이 성향을 띈다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치우치거나, 그다음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제 유지해야 될 이 미디어들이 자칫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게, 제가 이제 수원의 정자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동이 약간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동별로 다 책자를 하나씩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특정 당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들을 다 넣었더라고요. 제가 화가 너무 났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과거에 했지만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살아오는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쭉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더니 뭐 지금은 안 하는데 어떠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한 특정 정당에 가서 당원 생활을 하고 거기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편향적으로 다 넣었더라고요. 인물들만 한 3명을 넣었는데 3사람 인물을 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요. 뭐 통감자도 아까 보니까 일동의 통감자 그것도 있던데 거기도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투명성과 공개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례 안에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있기는 한데요. 교육과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조례에서 다뤄야 되는데, 보니까 내용을 많이 안에 보니까 담으셨더라고요. 상당히 다양하게 담으셔서 상당히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아까 우리 그 발제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민선 8기 사실은 인수위원회에서 풀뿌리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제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협력관님도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이거 토론회를 통해서 안 이상은 반드시 꼭 관철해야 될 내용으로, 이번에 제가 도정 질문을 한 7, 8가지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력하게 도지사한테 질문했더니 맞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정 질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좀 그 우선순위에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풀뿌리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것은 언론의 어떤 다원화를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통한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오히려 그 풀뿌리 미디어의 그 과거의 언어로 얘기하면 어용 언론으로의 그 타락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그런 마중물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 함께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연구 보고서에도 보면 그 거기에 공동체 경기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3조에 보면 기본 원칙에도 경기도지사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 책무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을 넣으셨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연구자 스스로도 이 풀뿌리 미디어인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앞으로의 보니까 지방자치에서의 간섭이라든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갖고 이 조례 안에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안전망을 설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풀뿌리 미디어 지원의 필요성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역사회 소통 증진, 그리고 시민 참여, 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설사 그런 우려점이 있지만 적극적인 지속 가능한 지원이 공공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지는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민진용 공동대표께서 저도 발표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는데 2022년에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83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은 2023년에 141개, 8개 지역에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 뭐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제 보통 그 주류 언론이나 레거시 언론들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전자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그 마을 단위에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자발적 노력들이 전국 경기도 곳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그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신인 모금이나 자원봉사 뭐 이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마을 미디어를 지켜나가시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 그거에 토대해서 이들을 이런 공동체 마을 미디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조례안의 표본을 좀 제시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마을 미디어의 조례의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의원님으로서 또 다선 의원님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엿보이는 그런 냉철한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그러한 그 마을 미디어의 그 중립성과 객관성 이건 뭐 역시 주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마을 미디어에서의 그런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이 또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 냉철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 들으면서 상당히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입법 정책위원장이시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 도의회 입법정책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 보고에서 제안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또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풀뿌리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아마 주요 도정 과제로 이렇게 삼으셨는가 본데 뭐 이 건과 관련해서 이 플로어에서 여러 가지 또 궁금증 또 의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에 충분하게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연구 주제에 대한 발표는 요거로 마치고요. 이어서 주민 참여형 사회적 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한 연구를 남기혁 소장님으로부터 듣고 이어서 곧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